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우리 챕터 9장 ISLM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ISLM 모형은 케인즈의 어떤 생각을 힉스라는 학자가 이걸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IS는 약간 느낌이 저축과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고요.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책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요 보시면, 자, 우선 1번에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시장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이렇게요. 자, 1번 내용 보시면, 자, 앞에 케인즈의 단순 모형에서는 독립 투자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앞에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I0 또는 고정됐다 해서 이렇게 독립 투자만 있다라고 상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발 투자가 없이 독립 투자만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얼마 100원 하면은 100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모형에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화폐 시장은 신경 안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자, 화폐 수요 공급,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화폐 공급, 얘는 좀 이제 고정돼 있죠. 화폐 수요, 여기가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요게 같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자율에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럼 요 이자율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 미치는 걸로 해서, 물론 저축은 뭐 케인즈 쪽에서 보면 소득의 함수이긴 하지만 이자율이라고 살짝 본다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저축은 그냥 소득의 함수로 할게요. 그냥 케인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잖아. 그래서 이렇게요.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이자율이 화폐 시장과 여기 나와 있는 생산물 시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연결시켜 준다. 연계해 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거기 나와 있고요. 이자율과 국민소득도 당연히 관련이 있긴 하죠.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소득에 의해서 함수가 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4번 생산물 시장의 변화는 화폐 시장에 또 파급되고, 화폐 시장의 변화는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같이 다 영향을 주네요. 혹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투기적 등기 화폐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래적 등기 화폐 수요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Y도 당연히 이렇게 연결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자, 5번에 살짝 한번 볼게요. 생산물 시장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쪽에서 Y가 증가하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러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요. 찾았죠? 동그라미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거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겠죠.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뭐 그래프를 잘 보시면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가 화폐 공급이고 여기가 화폐 수요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요. 여기가 R이잖아.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 그러면 투자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요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 씁시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따라오셨죠? 이 흐름이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총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소득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 여기 I와 S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을 IS 곡선식 이렇게,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것을 LM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머니, 서플라이, 그리고 리퀴디티 프리퍼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과 우리는 화폐 시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ISLM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LM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ISLM 모형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케인즈의 어떤 모형을 완결시키는 거야. 완결.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2번, ISLM 모형은 케인즈의 완결 이론, 힉스와 미국의 경제학자 한센이 만든 것으로서 거시경제학 분석의 도구로 많이 활용됐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낸 얘기죠. 사실 많이 안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수험과 시험에서는 요거를 그래도 많이 활용합니다. 자, ISLM 모형과 케인즈의 단순 모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케인즈의 단순 모형은 이렇다니까. 투자가 그냥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독립투자 이렇게 됩니다. 승수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케인즈의 단순 모형인 케인즈의 45도 크로스 다이어그램 승수효과를 나타내는 승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가 이자율 함수 but 요거에 비해서 이제 but이라고 쓴 거야. ISLM 모형에서는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4번. 자, ISLM에서도요, 지금 케인즈의 상황을 상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케인즈의 상황을 상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것도 당연히 엄청난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대공황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물가는 고정돼 있고 물가가 고정돼 있어요. 물가는 고정되어 있고 오케이? 자, 그리고 공급 능력은 충분히 부족한데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여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자,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유효 수요라고 하죠.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LM 모형의 가정 그 별표 하시죠. 자,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은 할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물가는 고정돼 있다. 요 가정은 케인즈의 상황인데 머릿속에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론 구조는 우리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3번 이론 구조. 요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IS 곡선이고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LM 곡선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기반으로 할 거야. 이게 물가 수준이고요. 국민소득 수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총수요고요. 얘가 총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총공급은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생산함수, 뭐 노동시장 이런 것들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함수 이건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거기서 나타내는데 공급한다는 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동과 자본, 기술. 근데 자본은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노동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노동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이 결정되니까 완전 고용되니까 국민소득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노동시장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AD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AD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이렇게 돼 있고 화폐 시장을 균형을 나타내는 L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꼭지를 보는 거냐면 아니 케인즈의 모형에서 왜 완결이라고 얘기하냐면 케인즈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는 수요 측면만 고려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정도 잘 봐주시죠. 자, 다시 한번 1번 체크하시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IS 곡선이 화폐 시장에서 LM 곡선이 도출되며 IS, LM 곡선이 서로 교차되는 점에서 수요 측 균형이 달성된다. 그리고 2번 IS, LM으로부터 AD 곡선이 도출되고 보이시죠? 자,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로부터 AS 곡선이 도출되며 AD와 AS가 교차되는 점에서 거시경제 일반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균형과 IS 곡선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끊었다 갈게요. 우선 여기가 그래도 거시경제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